우리 식용 식초가 6%짜리예요, 보통. 그러면 그 식초에다 그걸 좀 넣었으면 몇 프로짜리겠어요? 1%도 안 되죠, 다. 근데 그걸 먹어서 내 몸이 활성화가 됐어. 아, 이런 게 들어오니까 느낌이 와서 활발해졌어. 그 효과로 우리 몸은 자극을 원하잖아요. 일단 그 임팩트를 원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체계를 원하고, 그러니까 그런 효과로, 그런 자극 효과로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자체가 무슨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효과가 있다고 보기에는 힘들죠. 우리나라가 대부분이 이제 발효에 대한 좀 어떤 숭배하는 게 있잖아요. 발효되면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뭐 건강에 좋은 성분이 있을 거야. 근데 옛날에는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이 많았기 때문에 발효된 식품이 확실히 좀 미리 분해가 돼 있으니까 소화흡수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걸 찬양하는 경우는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잘 먹고 있고 우리 몸에 그 소화흡수력도 좋기 때문에 옛날보다 과연 그럴 것인가? 첫 번째는 여기 말할 때 자꾸 이제 그 노벨상 말하는데, 노벨상은 거짓말입니다. 아, 정말요? 네. 식초가 무슨 상 받은 거 없어요, 하나도. 1945년에 첫 번째 받았던 상은 식초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동물 사료하는데 상하기 쉽잖아요. 젖산 발효를 통해서 좀 더 이게 보존성을 높여주는데, 젖산 발효가 안 일어날 경우에는 상할 거잖아요. 그래서 염산과 황산을 섞어서 넣어줬더니 훨씬 오래 가더라. 근데 그걸 먹였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그렇게 해서 사료를 갖다가 양질의 사료를 공급해서 높였으니까 그걸 상을 준 거예요. 그 염산과 황산이 굉장히 저농도로 됐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염산 먹으면 탈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안 믿는다니까. 위산이 염산이라고. pH가 1.2까지 떨어진다고. 그래서 pH 3되는 염산을 먹어봐야 느낌도 없다니까. 시지도 않아. pH 1일 때 10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한 것은 뭐 pH 1 이하. 그러면 우리가 보존성을 높이려면 pH 한 3 이하가 돼야지 이게 안전하거든요. 황산도 뭐 문제? 그러면 황산이 위험하면은 우리 뭐죠? 유황오리 먹으면 죽겠네. 황을 2kg를 먹인대요, 1년이면 무려. 그 중에서 그게 뭐 황산 안 됐겠어요? 소화흡수가 된 황산 됐을 수 있지. 그러니까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먹은 소를 먹은다고 해서 우리 몸에 아무 건강이 없고. 그 노벨상을 받았다. 아무런 식초와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그게 이제 TCA 회로에서 수산이 바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으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자극도 있고 뭐 마실 정도의 양이 많지도 않고, 사실은 pH가 낮아지니까 뭐 그게 나쁠 이유는 별로 없죠. 근데 좋을 이유는 또 뭐 있어? 그게 그 주겸 가지고 이것 때문에 만병이 나왔어 하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그럼 식초 같은 경우도 당연히 어떠한 우리 몸의 미량으로, 우리 식용 식초가 6%짜리예요, 보통. 그러면 그 식초에다 그걸 좀 넣었으면 몇 프로짜리겠어요? 1%도 안 되죠, 다. 근데 그걸 먹어서 내 몸이 활성화가 됐어. 아, 이런 게 들어오니까 느낌이 와서 활발해졌어. 그 효과로 우리 몸은 자극을 원하잖아요. 일단 그 임팩트를 원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체계를 원하고, 그러니까 그런 효과로, 그런 자극 효과로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자체가 무슨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효과가 있다고 보기에는 힘들죠. 그러니까 껍질이 탄산칼슘이잖아요. 칼슘은 다 산에 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산이 떨어지면은 칼슘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산에 되면은 용해도가 떨어지는데 미네랄 일부는 산이 돼야지만이 녹아있는 형태로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칼슘인 게 뭐냐 그러면 이런 그 껍질들, 진주도 산이거든요. 클레오파트라가 자기 그 귀한 진주를 식초에 녹여서 원샷 했대요. 그래서 재력을 보여준 거지. 능력. 나 이런 것도 마셔버리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게 무슨, 아니, 진주를 녹여 먹으면 효과가 무슨 탁월하고 영롱한 몸이 될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란이라 그러면 껍질을 갖다가, 그러니까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콜라 먹으면 이빨 썩어요. 아니, 식초 가면 이빨도 똑같이 칼슘이잖아. 칼슘이니까 산에 계속 담가놓고 있으면 녹을 거 아니에요. 염산에도 녹을 거고, 모든 산에 녹을 거 아니에요. 식초에도 녹을 거고. 식초에 염산에 이빨을 넣어놓고, 이빨 녹았어요. 식초 먹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없어. 근데 콜라에다 실험하면, 우와! 박수치는 이런 그 멍청한 짓은, 그러니까 콜라 또 원샷 때릴 동안에 이빨 안 썩어요. 콜라가 pH, 우리 이상보다 훨씬 약하고, 근데 우리 pH가 낮아야만, 위에 pH가 충분히 낮아야만 단백질은 풀어져서 변성이 일어나서 소화흡수가 잘 되는 거고,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도 활성화가 일어나는 거고, 분해가 일어나야지 사실은 알러지 반응도 작아요. 안 끊어지고 남아있는 형태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거니까. 그리고 미네랄 일부는 산이 돼야 있어야만이 잘 흡수가 돼요. 완전히 녹아서 풀어진 상태가 돼서. 대표적인 게 칼슘. 칼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껍질을 넣고 식초에 넣어놓으면 당연히 칼슘이 녹아서 녹은 형태로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걸 먹는 게 만약에 칼슘이 존재하는 걸로 흡수가 되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근데 칼슘은 뭐라 그랬죠? 양날의 칼. 그게 흡수한다고 만약에 세포에 들어가면 죽음이고, 혈관에 있다가 뼈로 가지면 좋겠는데 그건 조골과 파골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지, 걔가 안 일어난 상태에서 칼슘을 많이 넣으면 흡수도 안 함. 흡수를 해주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아까 비타민 D로부터 만들어진 호르몬에 의해서 칼슘 결합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걔가 빨려 들어오는 거죠. 우유에서는 뭐 칼모들린 이런 게 막 흡수하는 건데, 그처럼 우리 몸 복잡해요. 그러니까 뼈 건강과 관계된 것은 조골, 파골 세포의 균형이 오히려 크지, 뭐 칼슘을 먹었다고 해서 칼슘 뼈가 늘어나고 뭘 먹으니까 뭐 어쩌고, 이건 다 뻥꾸라에 가깝습니다.